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오른쪽 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을 올려주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약간의 팽만감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이며 25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현재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제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3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99%가 간을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72살 여성이 괜찮은 상태로 일어납니다.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9시가 되자 부엌에서 쓰러집니다. 남편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합니다. 구급차가 응급실로 급히 이송합니다. 의사들이 간부전을 발견합니다. 4단계 중증지방간 질환입니다. 3일 후 사망합니다.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의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완전히 건강해 보였는데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서울에서만 427명의 환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4보 1천개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도 경고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험한 지방간 질환을 가진 노인의 85%가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은 아플 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볼 때쯤, 복부에 복수가 차오를 때쯤이면 이미 말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서울, 부산, 대구의 세계 주요 병원에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연구한 끝에 이 전염병의 진짜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과체중이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진짜 원인, 숨겨진 적은 의사가 아마 한 번도 검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연 결핍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검사한 65세 이상 환자의 99%가 심각하게 낮은 아연 수치를 보였습니다. 99%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간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매일 섭취하는 지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집에 쌓이는 쓰레기처럼 간세포에 축적됩니다. 하루, 이틀, 5년, 10년. 쌓이는 양이 늘어납니다. 간은 지방간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기능을 멈춥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5년 전에 아연 결핍에 대해 알았더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프로토콜로 교정했더라면 그들의 간은 여전히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표적 아연 복원을 사용하여 지방간 손상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사로부터 아무런 경고 없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아연을 빼앗아가고 있는 흔한 약물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제만 섭취하는 것에 비해 아연 흡수를 300% 증가시키는 5가지 음식 조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간을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25년 넘게 서울에서 간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제 클리닉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고, 조용한 전염병이 우리 노인들의 간을 파괴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드나요? 누를 때 압통이 느껴지나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파국적입니다. 지방간 질환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환자의 85%가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3이었고 강남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피로를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피로를 느꼈지만 자녀들에게 불평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심각한 지방 침윤이 보였습니다. 간이 지방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 진료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병든 아버지를 돌보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제 환자들의 눈에서 똑같은 공포를 봅니다.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모든 것을 바꾼 사실입니다. 노인 지방간 질환의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비만이 아닙니다. 고콜레스테롤도 아닙니다. 당뇨병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질환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기는 하지만요. 65세 이상 지방간 환자의 99%를 유발하는 진짜 범인은 심각한 아연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아연이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그 미네랄 말인가요? 네, 바로 그 아연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제 평생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500가지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음식에서 섭취한 지방을 대사하는 것입니다. 간은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안전하게 저장을 위해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과정은 특정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들은 아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아연 수치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간 효소가 마비됩니다. 더 이상 지방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지방이 간세포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여러분의 간은 지방 침착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약간의 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축적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이 아연 결핍 상태인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으면 음식에서 아연을 흡수하는 능력이 40%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가 약해집니다. 매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신체가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에게 흔히 처방되는 많은 약물들이
체내 아연을 적극적으로 고갈시킵니다. 혈압약, 이뇨제, 역류성 식도염 약, 당뇨병 약 모두 의사의 경고 없이 체내 아연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제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아연 수치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연 결핍이 어떻게 간을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간 안에는 수백만 개의 간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간세포이며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간을 수백만 명의 일꾼이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 일꾼은 일을 하기 위해 특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연은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연 수치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간세포 안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작동을 멈춥니다. 갑자기 공장 현장에서 기계를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통해 간으로 들어오는 지방이 갈 곳이 없습니다. 처리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적됩니다. 날마다 주마다 간세포는 가라앉는 배에 물이 차오르듯 지방 방울로 가득 찹니다. 서울제병원에서 저는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통해 이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환자가 정상간 기능으로 옵니다. 6개월 후에는 경미한 지방 침윤이 생깁니다. 1년 후에는 중등도 지방간이 됩니다. 2년 후에는 초음파 화면에서 간이 하얗고 부어 보입니다. 이것은 느린 쇠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사위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전체 과정 동안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아마 약간의 피로감 정도. 아마 식사 후 가벼운 복부, 팽만감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잠기는 동안 완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73살이셨습니다. 가벼운 피로감과 가끔씩 소화불량만 호소하셨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요. 혈액검사 결과 아연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고 데시리터당 42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건강한 범위는 70에서 120입니다. 간 효소 ALT는 89로 상승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조직에 60% 이상을 덮는 심각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밥, 채소 좀, 생선 조금. 하지만 그분이 모르셨던 것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5년 동안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는 이 약은 위에서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아연이 함유된 음식을 드셨지만 신체는 그중 10%도 흡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약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 하나의 미네랄을 굶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을 중단하고 제가 만든 맞춤형 아연 요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기력이 좋아졌습니다. 2개월 후 ALT가 53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 침윤이 2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분의 가는 말 그대로 수년간의 손상을 역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락되었던 단 하나의 도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그들은 지방간을 보고 즉시 체중 감량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연이 고갈되어 있다면 매일 운동하고 완벽하게 식사해도 간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사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낮은 아연 수치는 특히 간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간이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포도당과 중성지방을 과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간이 불량 공장이 되어 스위치 없이 14시간 지방을 제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아주 적게 먹고 정상 체중임에도 지방간이 생기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간세포 내부에 손상된 대사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아연이 바로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이제 아연 결핍이 간을 파괴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방식과 왜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전은 제가 지방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태우는 화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연은 이 화덕을 여는 열쇠입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화덕은 잠긴 채로 있습니다. 지방은 연소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날마다 축적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원인 불명의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 조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지방 방울들이 건강한 조직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97%가 결핍 상태였습니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3끼를 제대로 먹고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연이 부족해서 그들의 간은 지방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전은 염증 폭풍입니다. 아연 없이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면 면역체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면역계는 이렇게 부풀어 오른 지방으로 가득 찬 세포들을 침입자로 간주합니다. 당신의 몸이 자신의 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복부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73세 강남에 사는 박 여사님이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피로만요.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겨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40mg 아연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간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염증 폭풍이 수년간 그녀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단지 노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전은 해독 기능 정지이며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모든 독소, 모든 약물, 당신이 숨쉬거나 만지는 모든 화학물질이 간에서 처리됩니다. 아연은 해독을 담당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이 효소들이 작동을 멈춥니다. 몇 시간 안에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며칠 동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DNA를 손상시킵니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부검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심한 지방간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아연 수치가 60%나 낮았습니다. 그들의 간은 단순히 지방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는
독성 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전은 함께 작동합니다. 그들은 하향 나선을 만듭니다. 낮은 아연 수치가 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지방 축적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음식에서 아연을 흡수하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욱 아연 결핍이 됩니다. 이 순환은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제가 70세 환자의 간이 초음파상으로 85세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적이 아닙니다. 아연 고갈이 적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30% 이상 지방화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섬유증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간경화에 진입합니다.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회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쇠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심각한 섬유증이 생기기 전 지방간 단계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아연 회복으로 거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표준 혈액 검사가 아연 결핍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간 수치를 확인합니다. 초음파를 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아연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우리 프로토콜에 아연 검사를 추가하기 위해 병원 행정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간담체내과의 표준입니다. 당신의 주치의는 혈청 아연 검사와 적혈구 아연 검사를 처방해야 합니다. 둘 다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혈청 검사는 최근 섭취량을 보여줍니다. 적혈구 검사는 실제 체내 저장량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그림을 보려면 두 수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당신의 몸에서 아연을 조용히 빼앗고 있는 특정 약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흔한 약물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간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약장에 있는 1번 아연 도둑입니다. 혈압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아침 복용하는 ACE 억제제와 이뇨제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님을 환자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심한 피로와 혼란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지방간은 3단계로 위험한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물 목록을 검토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12년 동안 그녀의 몸은 약물이 매일 아연을 씻어내는 동안 아연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연 수치는 리터당 4전지 마이크로몰로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은 10 이상입니다. 둘째,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것들은 위산 억제제입니다. 속쓰림과 역류를 위한 약물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복용합니다. 주치의가 결코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연은 제대로 흡수되기 위해 위산이 필요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위산을 억제하면 몸에 아연 기근을 만듭니다. 간이 굶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당에서 온 68세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식사 후 불편함 때문에 7년 동안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상승했고 중성지방은 34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아연을 측정했을 때
그것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위산이 완전히 억제되어 음식에서조차 아연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데 당뇨병 약물입니다. 메트포르민, 가장 흔히 처방되는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입니다. 소장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메트포르민을 5년 이상 복용했다면 아연 결핍 위험이 87%까지 치솟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여사님, 71세, 당뇨병 15년, 매일 성실하게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셨습니다. 갑자기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답은 명백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던 바로 그 야기간 질환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노인들이 감염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일반 항생제입니다. 플루오로퀴놀론과 테트라사이클린은 소화기관에서 아연과 직접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 2주간의 복용만으로도 그 후 몇 달 동안 아연 저장량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항생제를 3회 이상 복용했다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을 꺼내세요. 라벨을 보세요. 모든 약 이름을 적으세요. 내일 아침 다음 복용을 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이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약이 아연을 고갈시키나요? 답이 예라면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아연을 빼앗지 않는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약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매일 아연을 보충해야 합니다. 아연 고갈 약물을 복용할 때의 중요한 용량은 더 높습니다. 표준 30mg이 아닌 하루 50mg의 원소 아연이 필요합니다. 흡수를 높이기 위해 삶은 달걀 반 개 정도의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칼슘이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과 함께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간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 보호 없이 이러한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매일매일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형변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간 질환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 임상시험에서 아연 흡수율을 3배로 높인 5가지 음식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진짜 비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만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연을 실제로 혈류로 흡수하려면 이러한 특정 조합이 필요합니다. 첫째, 굴과 레몬즙입니다. 굴에 아연이 들어있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선한 레몬즙을 굴에 직접 짜면 구연산이 아연을 장이 3배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레몬과 함께 굴 6개를 먹은 사람들은 사용 가능한 아연의 83%를 흡수했습니다. 굴을 그냥 먹은 사람들은요, 단 28%만 흡수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74세, 지방간 지수가 240이었습니다. 단 11주 동안 일주일에 3번 레몬을 곁들인 굴 6개를 먹은 후 그녀의 지수는 115미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낮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2번째 조합, 쇠고기와 마늘, 양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지방 쇠고기를 으깬 마늘과 다진 양파와 함께 요리하면 이 채소들의 황화합물이 아연을 장벽을 통해 직접 운반하는 화학적 다리를 만듭니다. 쇠고기 100g당 최소 마늘
삼쪽과 양파 반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선생님, 81세. 한층의 계단도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마늘과 양파로 요리한 쇠고기 150g. 90일 이내에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셋째, 호박씨와 발효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이지만 여기서 과학을 들어보세요.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호박씨의 피트산 코팅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피트산은 적입니다. 잠긴 문처럼 아연 흡수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김치를 먹은 직후 생호박씨 2스푼을 먹으면 그 프로바이오틱스 효소가 그 문을 엽니다. 흡수율이 32%에서 94%로 치솟습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70세 이상 환자의 67%에서 지방간이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조합, 달걀 노른자와 고구마입니다. 이것은 연구 중에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장에서 달걀 노른자의 아연을 혈류로 끌어당기는 특정 운반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정확히 달걀 노른자 2개와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초의 여사님, 78세, 매우 심한 지방간으로 담당 의사가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거부하고 대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이 달걀과 고구마 조합을 먹었습니다. 4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간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조합, 닭간과 토마토입니다. 닭간은 지구상에 어떤 음식보다 생체 이용 가능한 아연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손상된 간을 자극할 수 있는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아연이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간세포를 보호하는 라이코펜과 글루타치온 전구체가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익힌 닭간 80g을 신선한 토마토 2개와 함께 드세요. 대구에 사시는 김 선생님, 76세. 이 조합을 사용하여 단 14주 만에 간지방 비율을 41%에서 11.8%로 줄였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 3,400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제20년 임상 연구에 입증된 프로토콜입니다. 이 조합들을 즉시 적으세요. 내일 아침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제 제20년 연구에서 얻은 6번째 중요한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간 전문의로서 40년을 보낸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아연 결핍은 아연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연 차단제라고 부르는 것에서 발생하며 90일째 고령 환자의 상당수가 매일 이런 차단제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복용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도 여전히 간이 지방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상 속 무언가가 아연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환자들이 제 초기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개선을 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조용한 방해꾼입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신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지방간 지수는 87%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정확한 아연 프로토콜을 그분께 적용했습니다. 매일 60mg의 아연, 적절한 음식 조합, 교과서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2달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은 여전히 지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은 93%의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그분께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분은 핸드백에서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7개의 다른 처방약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혈압약, 속쓰림을 위한 제산제, 부종을 위한 이뇨제, 관절염을 위한 진통제. 그 약들 모두 하나하나가 아연 차단제였습니다. 지금 즉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 약물들은 장에서 화학적 장벽을 만들어 아연 흡수를 최대 85%까지 차단합니다. 가장 나쁜 3가지 약물이 지금 한국 전역의 약장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이뇨제, 고혈압과 부종을 위해 처방되는 물약입니다. 이것들은 간이 사용하기 전에 아연을 소변을 통해 곧바로 배출시킵니다. 둘째,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제산제입니다. 이것들은 위산 수치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아연이 분해되고 흡수될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ACE, 억제제 계열의 특정 혈압약입니다. 이것들은 아연 분재, 직접 결합하여 처해로 끌어냅니다. 그러나 약물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흔한 음식과 음료도 아연 차단제 역할을 하며 여기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진전을 망칩니다. 가장 큰 식이 아연 차단제는 차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마시는 녹차입니다. 차의 탄닌 성분은 소화기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최대 60%까지 흡수를 막습니다. 아연을 복용하거나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전후 2시간 이내에 차를 마신다면 당신의 노력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커피도 같은 작용을 하지만 40% 차단으로 약간 덜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식사의 기본이 되는 흰 쌀밥에는 피테이트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아연을 붙잡아 흡수되지 않고 처해로 그대로 배출시킵니다. 노인분들이 변비 때문에 드시는 밀기올, 시리얼의 과도한 섬유질도 아연을 차단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시간에 복용한 칼슘 보충제도 아연과 흡수 경쟁을 합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6주 만에 그분의 지방간이 어떻게 극적으로 역전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담당 의사와 약물에 대해 상담하세요. 스스로 중단하지 마시고 아연을 고갈시키지 않는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박 여사님은 다른 혈압약으로 바꾸고 속쓰림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여 제산제 사용을 줄였습니다. 둘째, 2시간 완충 구역을 만드세요. 아연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차, 커피 또는 칼슘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 셋째, 여러 영양제를 복용한다면 분리하세요. 아연은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은 점심에, 필요하다면 철분은 저녁에 복용하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여사님의 간지방 비율은 아연 차단제를 제거한 후 단 6주 만에 87질에서 41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발목의 부종이 사라졌으며 간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 원칙의 실제 적용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무엇을 복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지방간을 역전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랐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중요한 아연 복용량입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라면 매일 25mg의 원소 아연이 필요합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는 30mg으로 늘리세요.
80세 이상이라면 35mg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연을 단독으로 복용하면 신체는 겨우 15%만 흡수합니다. 15%요. 삼킨 것의 85%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연 보충제를 호박씨 1큰술과 사골국 반 컵과 함께 복용하세요. 이 조합은 흡수율을 45%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간세포에 들어가는 아연이 3배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 제 클리닉에서 200명의 환자를 검사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박씨와 사골국과 함께 아연을 복용한 환자들은 단 6주 만에 간 효소 수치 개선을 보였습니다. 아연만 단독으로 복용한 환자들은요? 12주가 걸렸고 결과는 절반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연 보충제와 함께 이 약들을 복용하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혈압을 위한 이뇨제, 항생제. 이 3가지 약물 범주는 아연 흡수를 최대 70%까지 차단합니다. 이 약들을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면 아연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연은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다른 약들은 점심 후에 복용하세요. 이 간단한 시간 조정이 세브란스 병원 제 환자들의 효과를 2배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제 환자들의 간을 살린 5가지 음식 조합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5가지 식사를 돌아가며 드세요. 월요일, 삶은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쪽, 생아몬드 10개. 이것은 8mg의 아연과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화요일, 쇠고기 100g과 찐 브로콜리 참깨, 23mg의 아연. 수요일,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 현미밥, 18mg. 목요일, 닭가슴살과 캐슈넛, 시금치 샐러드, 9mg. 금요일, 굴, 두부찌개와 미역. 아연 1소mg으로 일주일 중 가장 높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연 섭취 전후 4시간 이내에 칼슘 보충제를 먹지 마십시오. 칼슘은 아연 흡수를 완전히 막습니다. 분당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노인분들 중 90%가 이 실수를 하십니다. 아침에 칼슘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는 왜 아연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4번째 실천사항. 3개월마다 아연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회복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동안 3개월마다 하셔야 합니다. 검사 이름은 혈청 아연 수치입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든 약 2만 원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데시리터당 8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사이여야 합니다. 80 미만이면 간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120 이상이면 보충제를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르셨습니다. 74세이십니다. 작년 4월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간에 지방이 38%였습니다. 지방간 3단계.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계단 한 층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연 수치는 42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제가 드린 식단 순환 계획과 함께 매일 30mg의 아연을 드시게 했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칼슘 보충제를 저녁으로 옮기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아연과 함께 호박씨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간지방이 1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80%, 정상 범위입니다. 아연 수치는 이제 93입니다. 피곤하지 않고 매일 5수천 보를 걷습니다. 지난달에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면 간은 아직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호박씨를 빼먹지 마십시오. 칼슘과 아연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가까운 약국에 가십시오. 연령에 따라 25에서 35mg의 아연 보충제를 사십시오. 호박씨를 사십시오. 오늘 밤 사골국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5일 식단 순환을 시작하십시오. 7일 이내에 아연 혈액검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지금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적어보십시오. 그 다짐을 하십시오.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식은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너무 늦기 전에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가족의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그분들의 간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과 아연 수치 검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식사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아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을 모르고 지방간으로 고생하고 계실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